한국이 중국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을 반치광으로 묘사한 영화가 개봉돼 논란인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고발했다고 밝혔죠. 지난 18일 서 교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IOC 위원 전원에게 베이징시의 만행을 알리는 고발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 영화는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개입하며 제작과 배포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이메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한 나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 하는가? 이런 행위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베이징시와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강력한 경고를 통해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지난 12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는 영화 나라라 빙판 위의 빛을 공개했는데요. 영화에서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시골 소년이 전 국가대표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쇼트트랙을 접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 끝에 국가대표가 돼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영화에서 한국 선수들은 고의로 주인공에게 발을 걸고 넘어진 주인공의 눈을 스케이트 날로 다치게 하는 등 반치광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인데요. 부상을 당한 주인공은 한쪽 눈이 피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트랙을 달려 승리한다는 것으로 영화의 줄거리가 전해지며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중국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배우 송지우가 한복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송지우 소속사 한아름 컴퍼니는 문화재청이 올해의 대표 홍보문화유산 5선 중 한복을 1위로 선정하며 송지우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죠. 송지우는 지난해 6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과 서경덕 교수가 함께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인 한복편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한국을 대표해 한복의 미를 알렸는데요. 송지우는 조선시대 공주로 변신해 공주 예복인 당이와 조선시대 장신구인 족두리를 쓰고 등장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송지우가 참여한 한복 영상은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에 온에어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한복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서경덕 교수 또한 송지우의 한복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패션 매거진 보그가 한복을 중국의 한프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세계 최강 쇼트트랙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회 초반 편파 판정 논란을 딛고 전체 출전국 중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 최강국의 면모를 과시하자 경쟁국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쇼트트랙을 잘하기 위해 평소 훈련 때 한국 음식을 먹어댔다는 한 미국 선수의 증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올림픽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미국 매체 인사이드 더 링스는 미국 쇼트트랙 전국가 대표 앨리슨 베이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쇼트트랙이 강한 이유를 설명하며 특히 한국 대표팀을 주목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여자 계주 동메달을 획득한 베이버는 중국은 인프라가 훌륭하고 한국이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개발한다는 점이 쇼트트랙팀을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였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신체적인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인상적이다. 한국 선수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기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 쇼트트랙 코치를 앞다투어 초빙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버는 선수 시절 자신과 미국 팀 동료들이 한국 쇼트트랙을 따라잡기 위해 코리안의 모든 것을 따라했었다고 전하였는데요. 베이버는 먹고 자고 스케이트를 타고 그게 한국의 방식이다. 우리는 한국 선수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항상 한국 음식만 먹었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한편 한국 쇼트트랙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참가국 중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최강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쇼트트랙 최종 1인 16일 최민정이 여자 1500m 금메달, 남자 계주가 은메달을 각각 획득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황대현이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1000메달을 신고했고 최민정의 여자 1000m 은메달, 여자 계주 3000m 은메달이 이어지면서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의 값진 성적을 거뒀는데요. 홈 편파 판정에 수혜를 입은 중국은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얻었고 신은 강호 네덜란드 금 2개, 은 1개, 동 1개를 비롯해 이탈리아, 캐나다가 메달 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강국 일본이 한 수 아래로 무시했던 한국 웹툰에 빠졌다. 만화 강국 일본이 한 수 아래로 치부했던 한국 웹툰에 열광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못 봐서 안달이 났다는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웹툰을 한 수 아래로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만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민족으로 과거에는 한국 만화 시장 대부분을 일본이 장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한국 웹툰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일본에서 1위 웹툰 플랫폼으로 전해졌죠. 지난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일본 피코마는 지난 1월 776억 원의 월간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서비스 이후 월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21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7,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스토리 부분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피코마에서 발생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피코마 내 한국 웹툰의 비중이죠. 피코마 웹툰 카테고리 내 한국 작품은 무려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코마 웹툰 내 랭킹 2위와 6위는 각각 나 혼자만 레벨업 템빨 등 한국 작품이고 많을 때는 6개 작품이 상위 10위 내에 포진하기도 하는 상황이죠.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19년 3월 피코마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후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롱런 작품입니다. 일정 시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 모바일 소비 환경에 맞춰 만화를 재구성한 한국식 웹툰 디자인 등이 인기 요소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그전까지 출판 만화를 그대로 스캔해 올리는 디지털 만화 한 권을 통째로 구매하는 형식이 주였지만 이제는 일본의 거의 모든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피코마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